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전하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손발냉증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발냉증은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PPT 발표를 통해 손발냉증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건강생활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발렌증이란 무엇일까요? 손발렌증은 손과 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손발이 차갑고 시린 증상이 지속되면 손발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은 흔하게 발생하며 혈액순환 저하나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발렌증의 주요 증상으로 보면은 단순히 손과 발의 차가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감각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어 수면의 질도 함께 떨어져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체온은 혈액을 통해 유지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몸 전체에 순환을 하며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지 않으면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까지 충분히 열이 전달되지 못해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혈액순환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발렌증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손발렌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빈혈이나 저혈압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을 감소하면 열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 손발렌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에게 손발렌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손발렌증 경험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적어 체내 열이 생산하는 데 부족하며 생리로 인한 철분 부족과 빈혈로 손발냉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역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도 손발냉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노년층은 혈관의 탄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손발냉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빈혈과 손방냉증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빈혈은 혈액 내의 적혈구나 혈색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어지럼증과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손발냉증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손발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손발냉증 관리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충분한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관 수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습관도 손발냉증을 악화시키긴 요인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도 볼 수가 있는데 운동은 손발렌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은 촉진되고 근육량이 증가하여 체온 유지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심폐기능이 좋아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렌증에 좋은 운동을 보게 되면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인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꼭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칭을 진행한 이후에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 스트레칭 방법도 중요합니다.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크게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손목을 돌리기와 그 다음에 손바닥 마사지는 손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 말초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 스트레칭 방법도 있는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 돌리기, 발가락 운동, 까치발 들기 운동은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활발해져 손발냉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발렌증에도 좋은 음식이 있는데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은 손발렌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생강과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 기능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같이 하면 좋을 게 뭐냐면 바로 족욕과 반신욕인데 족욕은 손발렌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촉진됩니다. 반신욕 역시 체온을 높이는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회복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면 들기 전에 실시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꾸준하게 족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발렌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족삼리혈인데 면역력 증진과 소화기능 개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천열로 피로회복과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용천열 부분도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은 삼운규열은 여성 건강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충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네 가지 혈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 번 지압할 때 5초간 지그시 누르고 1, 2초간 떼주는 방식으로 총 2분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손발냉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손발의 색깔이 하얗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림이나 심한 통증, 어지럼증이나 심장 두근거림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냉증이 아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손발렌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손발렌증은 혈액순환과 생활습관, 건강상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증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생활습관과 변화와 그 다음에 따뜻한 손발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건강하게 꾸준하게 실천하고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